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중세 파리를 속속들이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북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말이죠. 만약 이 책이 역사를 비추는 투명한 창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거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매력적인 안내서에 숨겨진 15세기 파리의 진짜 비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그 무엇도 파리와 비교할 수 없으리. 그 멋진 말이죠. 14세기 말에 나온 말인데 당시 유럽 사람들이 파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그냥 뭐 학문, 예술, 권력, 부 모든 게 다 파리에 모여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 파리는 그냥 도시가 아니었던 거죠. 거의 친화, 전설 뭐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1434년에 이 신화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책, 바로 파리 안내서가 딱 등장합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파리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그 순간을 그대로 얼려서 보존한 뭐랄까 타임캡슐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과연 그게 다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탐정놀이를 시작해보죠.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항상 사람이잖아요. 이 완벽해 보이는 안내서를 쓴 저자, 길베르라는 사람. 대체 정체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저자가 길베르드 메스, 그러니까 프랑스 메스 출신의 파리 시민이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한 역사가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거죠. 그의 진짜 이름은 길베르 드 메츠, 출신지는 플란드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파리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그저 멀리서 동경하던 외부인이었던 겁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자, 저자가 파리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외부인의 눈에 비친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어쩌면 더 거대한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베르가 묘사한 파리는요, 진짜 지상낙원이 따로 없어요. 그는 파리를 활짝 피어난 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막 활기가 넘치고 끝없이 번영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도시의 모습을 그려낸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파리 시민이 쓴 일기장을 보면요. 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베르가 글을 쓰던 1430년대의 파리는 사실 백년 전쟁 때문에 영국군한테 점령당한 상태였거든요. 길거리엔 굶주린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심지어 늑대떼가 성벽 안까지 들어와서 시신을 파헤쳤다는 그런 끔찍한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가 말한 그 꽃은 도대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미스테리의 핵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도시는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대체 왜 이 외부인은 이렇게까지 뜨거운 사랑 노래를 불렀던 걸까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넘어서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 비밀의 심장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길베르가 이 걸작을 만들어낸 그 놀라운 방법, 그 자체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이 단어를 한번 보시죠. 편집자, 영어로는 컴파일러. 바로 이게 길베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작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소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쏙쏙 골라와서 재조합하는, 요즘으로 치면 뭐 DJ나 컨텐츠 큐레이터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작업한 방식을 한번 보세요. 진짜 음악 샘플링하는 거랑 똑같아요. 파리의 전설적인 역사 같은 부분은 다른 책에서 싹 가져오고, 또 상세한 거리 목록은 어떤 오래된 시에서 거의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직접 본 몇몇 풍경들을 살짝 양념처럼 얹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과거의 기록들을 짜집기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파리를 리믹스해버린 겁니다. 에이, 설마 의심해 두신다고요? 자, 이게 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스모킹건입니다. 길베르가 쓴 거리 목록이랑 그가 베낀 원본 시를 비교해보잖아요. 세상에, 희귀한 오타까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건 뭐 범인이 현장에 똑같은 지문을 남기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절대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진 셈입니다. 이 책은 표절에다가 현술 왜곡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파리 안내서라는 거 그냥 잘 만든 가짜, 아름다운 거짓말에 불과한 걸까요?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책이 가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유물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길베르는 끔찍한 현실은 외면하고 오직 과거의 영광만을 끌어모았잖아요. 바로 그 덕분에 전쟁과 혁명, 그리고 끝없는 도시개발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중세 파리의 모습이 그의 책 속에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8피트, 미터로 바꾸면 약 8.5미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때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서 있었던 거대한 성 크리스토퍼 동상의 높이입니다. 최근 화재로 소실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사라졌던 이 거인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길베르가 현실을 쓰는 대신 과거의 기록을 충실하게 베껴 적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예 흔적조차 없는 어떤 교회의 눈부신 예술품들, 왕족들이 살던 호화로운 저택의 모습들, 상하조각으로 유명했던 거리의 풍경까지, 만약 그의 글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잊혔을지도 모를 파리의 잃어버린 조각들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거죠. 결국 이 안내서는 파리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15세기 한 지식인이 꿈꿨던 이상적인 도시의 청자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가 무엇을 베끼고 무엇을 칭찬하고 또 무엇을 애써 무시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시대가 꿈꿨던 가치와 이상이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600년 전 한 칙 애호가의 이야기. 이게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길베르는 잿더미 위에서 과거의 영광만을 끌어모아 이상적인 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기억을 선택하고 또 어떤 불편한 현실은 슬쩍 지워버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 짜깁기한 우리만의 안내서를 한 권씩 품고 사는 건 아닐까요? 길베르의 책은 바로 그 거울이 되어서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